자, 시장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경제 주체들 사이에는 위험 부담을 줄이거나, 위험 부담인 게 뭔지 알죠? 리스크예요. 뭔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지는 리스크들, 얘네를 줄이거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해 이득을 보고 싶어. 그래서 새로운 거래 방식을 찾습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거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거래 방식, 파생상품 거래가 생깁니다. 그럼 파생상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이 친구에 대한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파생상품 거래 중 선물 거래도 있고요. 선물 옵션 거래가 있다. 얘네는요, 상품의 가격 변동에 따른 판매자나 구매자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고안됐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이 된 거예요, 얘네가. 됐습니까? 리스크를 줄이려고 이걸 이제 선택을 합니다. 자, 전통적인 현물 거래에서는 판매자가 현재 가지고 있거나 조달할 수 있는 상품이 매매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거예요. 내가 아이스크림 있어. 너 살래? 아이스크림 보여줘야 사죠. 이해 갔어요? 또는 나 아이스크림 있어. 살래? 어디 있는데? 우리 집에 있어.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이건 돼요. 됐어요? 이게 일반적인 거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쉽죠? 쉽죠? 반면 선물 거래에서는요, 미래의 특정 시점에 가지고 있을에다 동그라미. 왜 있을 이런 거에 표시를 안 하는 거야? 가지고 있을 상품이 매매되는 대신 그 가격은 현재 시점에 미리 정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스크림 살래? 1년 뒤에? 라고 하는 거예요. 너 있어 지금 아이스크림? 아니 1년 뒤에 생겨. 그 대신 돈은 지금 줘. 얼마에 팔지 지금 결정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물 거래예요. 이러면은 누군가는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제 위험 부담을 줄인다라는 거는 미리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생기는 위험 부담이에요. 됐어요? 결정함으로써 이제 위험 부담을 줄이는 거예요. 자, 이때 미래의 특정 지점을 만기라고 하고요. 정해진 매매 가격을 선물 가격이라 그래요. 선물 옵션 거래는요, 현재 시점에 선물 가격이 미리 정해진다는 점은 선물 거래가, 그러니까 끊어야 돼. 그 위에까지 선물 거래예요. 밑에부터 선물 옵션 거래예요. 됐어요? 정리해 줄 거야. 현재 시점에 선물 가격이 미리 정해지는 건 똑같아. 하지만 만기의 상품이 반드시 매매된다고 정하지는 않고 한 명이 선물 옵션을 갖기로 약정하는 거예요. 정리해 줄 거야. 이때 선물 옵션은요, 만기의 선물 가격으로 상품을 살 권리 또는 팔 권리. 그중 살 권리를 콜 옵션, 팔 권리를 풋 옵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잠깐 멈춰서 정리해 줄게요. 자, 파생 상품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선물과 선물 옵션이에요. 쉬워요. 자, 선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뭐 어떻게 정리할까? 자, 얘네 둘 다요. 결정을 현재 합니다. 현재 시점에. 선물 가격. 그거 얼마에 팔 거야? 이걸 지금 결정해요. 얼마에 살 거고 이걸 결정해. 문제 없죠? 그리고 나서 언제가 와요? 만기가 옵니다. 그랬을 때 거래해요. 근데 얘네는 케이스가 나뉘어요. 콜옵션을 발동하면 콜옵션 또는 둘 중에 하나가 옵션이 있는 거예요. 풋옵션. 콜옵션 살게, 풋옵션 팔게. 이거를 언제 정해요? 이거 정하는 거는 이때다. 현재다. 이거 정해놓고 콜옵션 발동, 풋옵션 발동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기 시에 아이스크림 살래? 라고 했는데 선물이 쉬우니까 선물 옵션으로 해보자. 그 대신 너한테 살 권리인 콜 옵션을 줄게 라고 했어요. 이해 갔어 얘들아? 콜 옵션을 줄게. 오케이 했어. 됐어? 근데 이 당시 아이스크림 가격을 1,000원으로 정했어.
근데 나중에 가니까 이때 가서 보니까 아이스크림 가격이 500원이 돼 있어. 사 안 사? 1,000원에. 그러면은 살 권리인 콜옵션을 발동할 이유가 없죠. 아이스크림이 2,000원이 돼 있어. 그럼 사 안 사? 1,000원에. 사죠. 그럼 콜옵션을 발동하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 권리가 이제 파는 사람한테 있으면 풋옵션. 상황이 반대가 되겠죠? 문제 없죠, 얘들아? 자, 따라서 선물 옵션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선물 옵션의 대가를 미리 줘야 돼. 그러니까 콜 옵션을 갖게 된 사람은 아래 사람한테, 풋 옵션을 갖게 되면 위에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 5월이라고 써놨다. 그래가지고 이 옵션을 대가로, 옵션의 대가는 뭐예요? 옵션의 대가는 프리미엄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나한테 옵션 줘. 그때 살지 안 살지 정한 게. 단, 그 대신 너한테 지금 200원 먼저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주는 게 아니라 200원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 없죠? 두 번째 문단까지도 끝났습니다. 이해 안 간 사람 있나요? 여기까지? 쉽죠? 그 다음. 가령. 가령 또 나왔어. 귀찮아. 가령, 비슷한 얘기 하겠지. 한 농부와 한 상인. 농이랑 상으로 할게요. 근데 농이랑 상이 이제 배추 1000포기를 포기당 4,000원에 매매하기로 했어. 근데 올해 말일이야. 그럼 올해 말일이 뭐야? 여기서 보면 뭐라 부를 수 있어? 만기. 좋아요. 두 사람은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미리미리 미리 계약을 해놓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중에 가서 딴 사람이 거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없지만 그 배추가. 이해 갔어요? 두 사람은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올해 연말에 배추값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면은 누군가 그때 가격 괜히 정했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겠어? 자기가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이거 계약을 체결하긴 했는데 뭔가 불안해 하는 사람이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옵션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불안한 사람이 옵션을 사겠죠? 프리미엄을 감수하고. 이해 가요? 프리미엄이 옵션에 비하면, 옵션을 안에서 잃는 피해에 비하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 가요? 좋아요. 그렇게 한다. 한편 이해 안 간 사람 있어요? 조금 불안한데. 이해 갔어 너? 옵션 이해 안 갔어? 창현이. 갔어 안 갔어? 너 안 갔어? 자, 이런 거야. 야, 엄청 쉽잖아. 선물을 왜 하냐면요, 이런 경우에요. 방금 했던 거, 농부가 있고 상인이 있어. 근데 농부가 농사를 겁나 많이 지어가지고 배추가 겁내 많은데 이 배추를 못 팔면 어떡해? 계약을 해야 되죠. 근데 농부가 배추를 쌓아놓은 다음에 자, 계약 시작. 자, 나한테 살 사람.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언제 해? 배추를 수확하기 전에. 배추 씨 뿌리면서 자, 올해 가을에 나 배추 수확할 건데 나랑 거래할래? 하는 거예요. 당장 배추는 없지만.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당 4,000원에 팔게라고 해요. 근데 올해 배추가 잘 수확이 될지 적게 될지 그래가지고 배추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알아볼라. 모르죠. 만약에 4,000원에 사기로 했는데 올해 배추가 겁나 많이 이제 농사 잘 된 거야. 여기저기 다 잘 된 거야. 딴 데는 2,000원에 팔아. 그러면 얘 4,000원에 사면은 그때 가서 후회하겠죠. 그러면 걔는 기분이 어때? 그 계약을 하면서 뭔가 불안해. 근데 4,000원에 사는 게 이득일 수도 있죠. 왜요? 배추가 비쌀 수도 있잖아, 그때 가서. 그래서 얘는 선물 계약을 하는데 기분이 어때요? 찝찝하죠. 이해가, 얘들아? 기분이 찝찝하잖아. 그러면은 무슨 선택을 하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 대신에 나한테 옵션을 줘 라고 하는 거예요. 옵션은 뭐야? 그때 가서 빠꾸 할 수 있는 권리. 그거를 이제 농부한테 달라 그래요. 근데 이제 농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그 권리를 그냥 줘요? 뭘 달라 그래요? 그럼 프리미엄 내놔 해서 지금 프리미엄 줘요. 그러면 오케이, 내가 너한테 지금 1,000만 원 줄 테니까 그때 가서 이거 취소할 권리 줘. 오케이. 1,000만 원 너무 컸다. 100만 원 줄 테니까 그때 가서 취소할 권리 줘. 오케이. 그러면 얘는 옵션이 붙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 판단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그때 계약했던 것처럼 4,000원 그냥 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계약 취소야, 취소. 그 대신 나 프리미엄 냈으니까 취소할 권리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갔죠? 이번에도 이해 안 갔으면 강의로 들어요. 쉽네. 뭐 어렵다고 다 해달래. 한편 파생상품 거래 중 경제활동 여건이 상이한 두 경제 주체가 각자 가지고 있는 금융 맞교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스와프 거래.
비문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상식이 들어요. 스와프 거래. 스왑. 서로 바꾼다. 맞바꾼다. 스왑. 됐어요? 그러니까 뭐 무역 같은 거예요. 무역.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스와프 거래는요. 어떤 게 포인트냐면은 금융상품이나 채무를 바꾸는 거예요. 물건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 누구랑 선물 계약해서 그 계약권 갖고 있어. 근데 옆에 있는 애가 얘기해. 그래? 나도 선물 계약했는데. 그러면 우리 선물 계약한 그 계약권끼리 바꿀래? 이런 식으로도 된다라는 거예요. 권리나 어떤 채무나 아니면은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땅을 샀어, 100만 원에. 나는 집을 샀어, 100만 원에. 근데 집값이나 땅값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우리 한번 바꿔볼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스와프가 그냥 단순히 물건 교환이 아니고요. 어떤 권리 교환도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권리 교환이라기보다는 뭐예요? 금융 상품이나 채무의 내용 그런 걸 바꾸자. 봅시다. 그 중에 또 뭐가 있대? 이 중에 금리 스와프 거래가 있어. 그거는 뭐야? 자금을 차입할 때 금리 조건이 다른 두 기업이 서로의 금리 조건을 교환한 듯한 효과를 내도록 합의하는 거래래. 이거 너는 어렵겠다. 여기서 좀 어렵겠다. 이것만 좀 어렵네요. 뭐라고 그래, 예시로 이거는 이해해 봅시다. 먼저 설명하는 것보다 이거는 예시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령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이거 뭔지 아니 얘들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고정금리는 금리가 변하지 않는 거고 변동금리는 금리가 변하는 거라고 간단하게 생각해요.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고정이나 금리니까. 자, 그 얘네들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은행으로부터 신용도의 차이가 있는 두 기업 A, B가 동일한 금액을 차입합니다. 이 경우 신용도가 높은 A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에서 B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이 돼요. 정리해 줄게요. 자, 봐. 은행이 있어요. 이거 밑에가 많이 어렵겠는데? 은행이 있습니다. 돈 빌려줄게. 해요. A와 B에게. 근데 신용도는 A가 더 높아요. 됐어요? 신용도는 A가 더 높아요. 그랬을 때 얘가 이제 두 가지를 해요. 너 고정할래? 아니면 변동할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빚을 갚을 때 고정된 이율로 갚을래? 아니면 상황에 따라 변동된 이율로 갚을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때 이 A는 고정금리든 변동금리든 신용도가 높으니까 낮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득이죠, A는? 그럼 얘네들이 바꿀 이유가 없는데? 그럼 보자. 그 상황에서 만약 두 기업의 고정금리 격차가 두 기업의 변동금리 격차보다 크다고 해보자. 됐어요? 고정금리 격차가 변동금리 격차보다 크다고 해봐. 이때 A는 고정금리를 선택하고 얘는 변동금리를 선택해. 그리고 A가 B가 은행에 지급해야 할 금리보다 일정 수준 낮은 변동금리를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B가 A가 은행에게 지급해야 할 금리보다 일정 수준 높은 고정금리를 지급하기로 약정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숫자를 넣어서 설명해 줄게요. 변동금리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숫자로 할게요. 자, 너 지금부터 나한테 0.3 만큼 금리야 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근데 B는 이거보다 좀 많이 내야 되죠. 0.6 네.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선택했다고 해보자. 됐어? 변동금리예요. 이건 변동금리라고 생각해. 헷갈리지 않게. 얘는 고정금리고 이거 미묘하게 바뀐다 생각해. 뭐 0.61 됐다가 0.63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때 A가 B가 은행에게 지급해야 됐던 0.6 있죠. 이거보다 일정 수준 조금 높은 고정금리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A가 B에게.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고정금리를 얘가 얘한테 줘요. 됐어요? 잠깐만, 맞나? 뭐 빼먹은 거 없나? B에게? 잘못했다. 얘가 B가 은행에 지급, 그러니까 얘가 0.6 줘야 되는 거지. 근데 A가 B한테 얘기해. 너 나한테 0.5만 내.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는 개이득이죠. 됐어요? 그리고 B가 A에게 A가 은행에 지급해야 할 금리보다 일정 수준 높은 고정금리, 그러니까 0.5를 얘한테 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얘는 난 0.6이나 내야 돼. 난 0.3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0.5라는 금리 퍼센트를 바꿔 서로 나눠 갖자. 그러니까 얘는 그거보다 덜 내도 되죠. 됐어요? 그리고 A는 어떤 일이 생겨요? A 같은 경우는 A가 은행에다 지급해야 될 금리보다 높은 걸 주죠. 이해 갔어요? 그러면은 얘는 이걸로 내면 돈이 남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 뭐 간단하게 설명하기 어렵네. 문제로 보는 게 좋은데. 자, 하여튼 B가 0.6만큼 냈어야 돼. 받은 그 빌린 거에서. 얘는 0.3%만큼 냈어야 돼. 근데 얘가 얘기하는 거야. 너 나한테 0.5%만큼 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했다라고 보면 돼요. 이거 쌤도 이제 이 원리를 잘 몰라가지고 예시를 문제를 풀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있나요, 이거? 13번. 13번? 좋아요. 13번 한번 봅시다. 이 위에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실제 수치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예시 찾는 거예요. 한번 지운 다음에 문제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지울게요. 지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었죠. 내가 말했잖아. 마지막 문단만 조금 예시를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봅시다. 윗글의 참고에 보기를 분석한 내용 13번 볼게요. 값은 고정금리고요. 자, 이제 은행이 제시하는 거예요. 값과 을에게. 은행이 제시합니다. 바로 그냥 일로 왔으면 좋을걸. 값과 을. 은행이 제시합니다. 값아, 너는 고정금리 하면 10%야.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2%야. 을아, 너는 6%야. 그리고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라는 게 변동금리인 거예요. 왜? 기준금리라는 건 계속 바뀌거든. 이해 갔어요? 이거 봐봐. 이거는 생각해봐요. 값을 중에서 어떤 애가 신뢰도가 더 높아? 신뢰도가 높은 기업은 어디야? 을이죠. 당연히. 금리를 낮춰서 줬으니까. 그러면은 얘들아, 아까 우리가 봤잖아. 어떤 걸 선택하겠어? 을 같은 경우는 고정, 변동. 고정. 그래서 얘는 0.06. 됐어요? 값은요? 값은요? 기준금리 플러스 0.02. 이렇게 간다. 문제 없죠? 자금 대여 조건이고요. 값과 을은 이 은행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각자의 비교 우위에 있는 조건으로 차입하면서 다음의 내용을 약정할 거예요. 자신의 차입 조건에 따른 금리를 은행에 지급한다. 그러면은 이 금리를 은행에다가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요, 1과 별도로 값은 을에게 7%의 금리를 지급합니다. 0.07. 됐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3번. 1과 별도로 을은 갑에게 기준금리를 지급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얘는 얘한테 뭐 줘요? 당연히 0.06? 0.02 플러스 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됐죠? 됐어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죠? 봐요. 0.06을 냈죠? 0.07이 왔죠? 그럼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쌤이. 한번 해볼까? 0.01이 남죠? 모든 일이 생겼을 때. 빼기 기준금리죠? 근데 이게 얘네가 빌린 돈이 다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 같은 금액을
같은 금액을 차입했어? 그럼 상관없죠. 이게 중요해요. 얘들아, 같은 금액에다가 네모 친 다음에 별표 한 3개 박아봐. 쌤이 지금 계속 찝찝했던 게, 왜냐면은 얘들아, 얼마를 빌렸는데 그 돈에 얼마의 0.06인지 얼마의 0.02, 뭐 0.01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쌤이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이거 이따구로 풀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1, 2, 3, 4, 5번 선지를 보면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될 텐데. 근데 같은 금액이니까 상관없는 거야. 얘들아, 이런 거야. 얘가 100만 원 빌렸어. 100만 원에 0.06이나 100만 원에 기준 플러스 0.02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 A만큼 빌렸다 생각해봐. A라는 A1 이해 갔어? 그럼 이렇게 붙는 거예요. 다 A. 이해 갔니? 이해 가요? 그냥 이러니까 상관없어진다고. 이해 갔어? 이거 이해 안 간 사람 손. 솔직히. 에이씨, 큰일 났다. 봐봐, 얘들아. 이 금리라는 거는 은행한테 갚아야 될 돈이라고. 빌린 것 중에서 갚아야 될 이자를 갚는 거라고. 근데 얘네 둘이 내가 별 3개 단 거에 뭐라 써있어? 같은 금액 빌렸댔지. 을은 그 은행한테 A만큼 빌렸다고. 갑은요? 같은 금액이라고. 얼마 빌렸다고? A. 그래서 은행이 말해요. 기준금리 플러스 0.02%만큼 갚아라. 그럼 A 곱하기 기준금리 플러스 0.02%만큼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얘도 A에 0.06만큼 갚아라.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이해 갔어요? 이거 이해 안 가면 조금 더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이 기준금리라는 것도 뭐 금리가 뭐 곱하기 뭐 100분의 1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대충 쓴 거야. 뭐 이렇게 쓴다고 그냥 얘가 만약에 기준금리가 3%야. 3 쓰면 안 된다. 3%다. 0.03으로 들어가야 돼. 이해 갔어? 근데 여기서 지금 뭐 상관은 없어요. 자, 이랬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 파란 게 이제 결론이죠. 0.06을 보내줍니다. 근데 0.07이 왔어요. 그리고 기준금리만큼 얘한테 보내줘요. 맞아요? 맞죠? A는 0.01 마이너스 기준금리가 되겠네요? 됐죠? 됐죠? 얘는 어떻게 돼요? 0.07과 자, 기준금리를 뺐는데 기준금리가 더해졌어. 됐어? 기준금리를 빼고 기준금리가 더해졌다고. 그럼 기준금리는 없는 거야? 상관없는 거야? 그리고 0.07을 보내고 0.02도 보냈지. 그럼 마이너스 0.09 뭐 A를 곱하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갑은요? 정답 몇 번이에요, 이거? 4번이래요. 4번이요. 을 볼까요? 맞겠는지? 기준금리. 그러니까 지급하는 효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매겨야 돼. 마이너스 매겨야 돼. 그러니까 뒤집어야 돼. 응, 알지? 그러니까 기준금리 마이너스 0.01이야. 4번 정답 끝. 쉽잖아, 이씨. 이지. 이거는 뭐 더 설명할 건 없어요. 그냥 계산하는 거라서. 이해 갔어요, 형진이? 좋아요. 지울게요. 한 번 더 들어요. 이해 안 간 사람. 원진부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